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이번 단원부터는 이제 문제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개요에 관련된 적중 예상 문제를 처리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8쪽을 보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볼까요? 네, 컴퓨터 용어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옳지 않은 것은 그랬죠? 2012년도에 출제되었던 부분입니다. 자, MIPS는 초당 몇 백만 개의 명령어를 처리한다는 뜻으로서 연산의 속도를 나타내는 단위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CPU 속도에 사용이 되는 게 MIPS가 있죠. 명령어 처리하는 1초에 몇 백만 개의 인스트럭션, 명령어를 처리하는 단위가 MIPS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CPU 속도를 이제 나타내는 단위가 뭐가 있냐면 헬츠가 있죠. 클럭 펄스가 몇 번 일어나는지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소점 플럭스의 부동소점 연산을 어떻게 빨리 처리하는지 이런 단위로서 CPU 속도를 우리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면은 램이다 하고 나와 있죠. 램이라는 것은 전원이 끄면, 전원이 꺼지면 가지고 있던 내용들은 어떻게 되나요? 보관이 되나요? 없어지나요? 네,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메인 메모리죠. 주격 장치 메인 메모리를 두 가지로 구분을 하면은 롬이라는 것과 램이라는 걸로 우리가 구분을 했었죠. 네. 자, 롬의 종류 네 가지는 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마스크롬, 네, P롬, 네, 그다음에 EP롬, EEP롬, 네, 이렇게 네 가지로 우리가 구분을 했었죠. 자, 램의 종류 두 가지는 뭐가 있었죠? 네, SRAM이라는 것과 DRAM이다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롬의 특징이다라고 한다면 리드 온리 메모리, 단지 읽을 수만 있는 메모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원이 꺼져도 가지고 있는 내용은 남아있다? 네, 남아있다. 램은 전원이 꺼지면 가지고 있는 내용은 다 없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SRAM은 어쨌든 SRAM도 램이죠. 그래서 전원이 꺼지면 저장된 자료를 계속 보존할 수 있다. 이게 틀렸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킬로 메가 기가 테라는 기억 용량을 나타내는 단위다. 이 중에서 테라바이트가 가장 큰 단위다 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우리가 바이트를 구분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이 정보 처리의 단위 중에서 가장 작은 단위가 비트가 있었죠. 그 다음 뭐가 있었어요? 니볼이 있었죠. 네. 그 다음에 바이트가 있었죠. 네. 그 다음에 워드가 있죠. 네. 그 다음에 필드가 있죠. 네. 그 다음에 레코드가 있고, 그 다음에 블럭이 있고, 그 다음에 파일이 있고, 데이터베이스가 있다. 자, 이렇게 이제 정보 처리의 단위를 우리가 구분을 해봤고, 여기 있는 바이트는 영문자 한자를 1바이트로 하는 기준이 되는데요. 자, 여기 보면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 이렇게 또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되죠. 킬로바이트는 2의 10승이죠. 2의 10승. 메가는 2의 20승. 기가는 2의 30승, 테라는 2의 40승이다 라고 우리가 하는 거죠. 그래서 용량의 단위에서 보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은 IC를 구분을 하고 있죠. 네, IC가 몇 세대 때 나왔어요? 네, 3세대 때 나왔던 내용이죠. 그래서 그거를 그 칩 속에 몇 개의 명령어를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구분을 한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SSI, MSI, LSI, VLSI 또 ULSI도 있죠. SSI는 100개 이하의 명령어를 집어넣은 거죠. MSI는 이제 100개 이상, LSI는 1000개 이상, VLSI는 10만 개 이상, ULSI는 100만 개 이상의 명령어를 집적화시킨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자, 2번 과정 들어갑니다. 네,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대한 설명 중 알맞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두 가지로 구분을 하면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그렇죠.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응용 소프트웨어로 우리가 구분을 하죠. 소프트웨어는. 그래서 시스템 소프트웨어다. 시스템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다 그거죠. 그러니까 시스템을 관리하는 거.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할 준비를 해주는 거. 여기에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대표적인 거 뭐가 들어가는 거요? 바로 OS, 운영체제가 여기에 들어갔던 거죠. 네. 그죠? 체제. 운영체제. 네, 이런 식으로 했죠. 그래서 이 시스템 운영체제는 이제 제어 프로그램과 처리 프로그램으로 나누어지게 되죠. 네. 그래서 처리 프로그램에는 제어 프로그램에는 또 세 가지가 있죠. 감시 프로그램, 네, 작업 관리 프로그램, 네. 그다음에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 자, 처리 프로그램에는 여기에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언어 번역 프로그램과 서비스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었죠. 자, 응용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컴퓨터를 켜가지고 하는 많은 작업들, 한글, 엑셀, 포토샵 그런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는 지금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윈도우즈다, 리눅스다, 운영체제 중에 하나가 되는 거고요. 네, 컴파일러는 번역기죠. 언어 번역 프로그램에 속하는 거죠. 워드 프로세서는 우리가 바로 응용 소프트웨어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2008년도에 출제되었다라고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3번 문제입니다.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사용하지 않은 컴퓨터가 무엇이냐라고 그랬죠. 그래서 많은 발전 단계를 거쳐가지고 이제 우리가 최초의 컴퓨터 뭐가 나왔어요? 애니악이 나왔죠. 네. 이 전에도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이 전에 있는 것은 우리가 컴퓨터다라고 이제 보지 않고요. 애니악부터 이제 전자적인 처리를 하는 컴퓨터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뭐가 있어요? 에드삭이 있고요. 또 에드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니박이 있고요. 자, 각각의 특징을 가지고 있죠. 애니악 하면은 우리가 뭐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최초의 컴퓨터입니다. 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고 있고요. 에드삭이다, 에드박이다. 이제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이때 이용을 한 거죠. 네, 내장 방식을 얘는 도입을 한 거고 얘는 완성을 한 것이고 누구에 의해서? 본 노이만에 의해서. 자, 유니박은 이제 뭐냐면 최초의 상업용 컴퓨터가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전에는 군사적인 목적으로 또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제 사용이 됐는데 유니박에서 이제 민간용으로 컴퓨터를 이용하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드삭에서 프로그램 내장 방식이 도입을 했고요. 이제 그 전에는 다 프로그램 외장 방식이 돼요. 이렇게요. 자, 여러분이 이제 이미테이션 게임이다라는 영화를 보면 거기서 튜링 이제 수학자가 만든 그 기구가 있죠. 거기서 굉장히 많은 회로 선이 보이고 또 ABC를 할 때 이렇게 회선을 이렇게 뺐다가 다른 곳에 꼽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죠. 그런 게 다 프로그램 외장 방식이 됩니다. 근데 이제 프로그램 내장 방식은 이제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이제 안에다 집어넣어서 그 안에서 모두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 발전에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발전이 됩니다. 본 노이만이 만들었죠. 그래서 내장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애니악입니다. 애니악은 외장이었습니다. 프로그램 외장 방식.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를 볼까요? 논리 소자의 변청 과정을 바르게 이제 나열한 것은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세대별로 보면은 1세대 때는 뭘 가지고 이제 논리 소자를 만들었냐고죠. 우리 이제 여러분이 우리 IC라고 하죠. 집적 회로다. 자, 이때는 이제 3세대가 되는 거죠. IC는 명령어를 집적화시켰다 해서 집적 회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1세대 때는 뭐를 이용을 했냐? 진공관을 이용을 했다 그거죠. 튜브 진공관이다.
진공관을 이용을 하니까 어떠세요? 굉장히 이제 부피도 굉장히 크고 열도 많이 발생이 돼서. 그래서 2세대 때 트랜지스터가 이제 시작이 됐다라는 거고, 3세대부터 IC 이런 이제 이렇게 발 달린 칩 있죠? 네, 여기다가 명령어를 많이 집적화시켰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LSI, VLSI, 그다음에 ULSI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발달 순서를 본다면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튜브라는 것은 진공관입니다. 자, 5번을 보겠습니다. 가장 빠른 속도와 가장 큰 용량을 나타내는 단위는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거를 이제 순서대로 나열할 수 있는지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있네, 여기다가 네. 그 순서는 우리가 이제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킬로, 메가, 기가, 테라, 페타, 엑사, 제타 이런 순서대로 용량의 단위가 있고요. 자, 속도의 단위는 밀리, 마이크로, 나노, 피코, 펜토, 아토, 잽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빠른 것은 네, 잽토가 가장 빠르고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용량의 크기는 이제 제타바이트가 빠르죠. 근데 거기 있는 것 중에서 고른다면은 아토가 된다 그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다라는 거죠.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제 역사에 관련된 문제인데 개인용 PC가 최초로 출현한 세대는 언제부터인가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 교재에 잠깐 앞부분에 보면은 이 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 페이지에 이제 설명이 잘 나와 있으니까. 자, 1세대는 이제 일괄 처리가 됐고, 2세대 때는 이제 온라인 실시간 처리, 3세대 때 시분할 처리, 4세대 때 이제 분산 처리가 나왔는데, 4세대 때 마이크로 컴퓨터다라고 그랬죠. 네, 마이크로 컴퓨터, 즉 개인용 PC가 이때 출현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개인용 PC가 최초로 출현한 세대는 바로 4세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번이 되겠죠. 네, 볼까요? 7번 문제. 본노이만 방식의 컴퓨터에 대한 설명이 올바르지 못한 것은 그랬습니다. 폰노이만 하면 여러분이 뭐가 생각이 나죠? 네,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도입을 했다. 프로그램 내장 방식이라는 것은 메모리에다가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적재시켜서 처리한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명령어가 이미 접근 가능한 메모리에 적재된다. SISD 구조다. 자, 하나의 명령어에 하나의 데이터가 처리되는 구조이다 라는 겁니다. 자, 자료의 기억 순서와 무관하게 주소에 의해서 순차 처리된다. 자, 네 번째, 하드와이어드 방식보다 처리 속도가 빠르다 그랬는데요. 예, 프로그램 데이터와 프로그램을 메모리에 적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실행을 하기 때문에 하드웨어 방식보다는 처리 속도가 느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다라는 겁니다. 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네, 8번 문제. 다음 중 컴퓨터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컴퓨터 기능은 크게 5가지로 이제 살펴볼 수가 있죠. 네, 컴퓨터의 기능. 자, 여기에 이제 입력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입력이 나오면 출력이 있겠죠. 그래서 입력을 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기에 출력이 된다라는 거죠. 자, 무슨 여러분 CPU가 뭐가 있죠? 제어 기능, 네, 연산 기능. 제어 기능, 연산 기능, 그 다음에 기억하는 기능 이런 것들이 이제 해결이 돼서 출력되는 결과를 가지고 오죠. 입력 기능이다. 뭔가 집어넣는다 그러죠. 뭐 키보드든 마우스든 해서 뭔가 집어넣는 기능이다. 외부의 자료를 컴퓨터 내부로 전달하는 기능이 입력 기능이다라는 거죠.
자, 연산 기능입니다. ALU가 담당을 하고 있죠. 네, 연산 기능, 논리연산, 산술연산. 산술연산이 바로 사칙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여기에 해당이 되죠. 자, 기억 기능입니다. 입력된 자료, 처리 중인 자료, 처리된 결과 자료를 기억하는 역할을 한다. 제어 기능은 뭐 하는 거죠? 네,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지시, 감독, 제어.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제어 기능이죠. 논리연산을 중심으로, 논리연산은 어디서 하는 거죠? 연산 기능이 하는 거죠. 연산 장치를 우리 뭐라 그러죠? ALU라 그러죠. 여기서 A가 뭐죠? 아리스메틱, 산술. 그죠? 얘가 바로 뭐요? 산술이라는 뜻이죠. L이 뭐죠? 논리연산, 산술, 논리연산하는 장치다, 유닛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9번 문제를 볼까요? 네. 자, 응용 소프트웨어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랬습니다. 응용 소프트웨어입니다. 우리가 소프트웨어 구분을 어떻게 했어요? 지금 이렇게 했죠. 다시 한번 살펴보면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응용 소프트웨어로 구분이 되는데 시스템 소프트웨어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운영체제가 있다 그거죠. 그래서 운영체제는 제어 프로그램과 처리 프로그램 나눠지는데 여기 언어 번역 프로그램과 서비스 프로그램 이렇게 같이 포함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유닉스라는 것은 뭐죠? 운영체제죠. 유닉스, 리눅스, 그다음에 윈도우즈, 도스 다 컴퓨터를 켜는데 처음으로 켜는데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운영체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엑셀이다, 포토샵이다, 프론트 페이지다 이런 것들은 다 뭐요? 어떤 작업하기 위한 거죠. 네, 작업하기 위한 거 응용 소프트웨어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닌 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1번 유닉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10번 문제를 볼까요? 컴퓨터 모델의 발전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서 올바르지 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랬죠. 자, 여러분이 이거를 다시 한번 보면 되겠죠? 네. 애니악은 최초의 컴퓨터, 에드삭은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도입한 거, 그다음에 에드박은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완성한 거, 유니박은 상업용 컴퓨터다. 이게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알파벳 순서다라고 기억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봅시다. 에드삭이라는 것은 최초의 폰 노이만형 컴퓨터다. 유니박은 사무 처리형이다. 애니악은 최초의 컴퓨터다. 에드박은 최초의 프로그램 내장 방식이 있죠. 외장 방식이 아니라 내장 방식이다라는 거죠. 지금도 내장 방식이 아니고 외장 방식이다. 그러면 컴퓨터의 회선이 바깥에 막 덜레덜레 있을 거예요. 그리고 크기가 그렇게 작아지지도 않았을 겁니다. 자, 틀린 것은 4번이다라는 거죠. 1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번.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관련해서 일정 기간 동안에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요. 여기서 핵심 뭐예요? 전체 무료가 아니에요. 평생 무료가 아니라 일정한 기간만 무료로 사용하세요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나는 그 프로그램 마음에 들어서 계속해서 쓰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정식으로 구입을 해라라는 거죠. 이런 소프트웨어를 뭐라고 그럽니까? 바로 쉐어웨어라고 한다 그죠? 쉐어웨어. 프리웨어다라는 것은 뭐죠? 프리, 자유롭다 그거죠. 그래서 완전히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프리웨어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알파 버전, 베타 버전이 있죠. 네, 알파 버전이다, 베타 버전이다. 자, 이건 어떤 건가요? 테스트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알파 버전은 내가 프로그램을 하나 개발을 했는데 알파 버전이다. 그러면 이제 테스트 과정을 많이 거치게 되는데 알파 버전은 내부입니다. 기업체 내부, 직장 내부인들한테 테스트 좀 해주세요라고 이제 하는 거, 테스트용으로 사용되는 거고, 베타 버전은 이제 외부에 고객에 이제 모집을 하는 거죠. 네, 고객 평가단 해가지고 모집해가지고 얘네 좀 테스트 좀 해보세요.
뭐 장점 단점 해가지고 보고서식으로 제출했쇼. 이런 식으로 나온 게 이제 베타 버전이다 그죠? 있나요? 네. 그래서 이제 11번의 답은 3번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 12번입니다. 시 분할 시스템이다. 기억장치 10 마이너스 9속, 즉 나노세컨드다라는 거죠. 이것의 연산 속도를 갖는 컴퓨터 세대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그 2페이지 그 표를 한번 보세요. 네. 1세대는 연산 속도가 밀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순서대로 외우면 되겠죠. 밀리세컨드 1세대, 마이크로 2세대, 나노 3세대, 피코 4세대 이런 식으로 이제 가면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는 지금 나노세컨드를 물어봤죠. 이거죠. 밀리, 마이크로, 나노, 피코. 그러니까 얘가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바로 3세대에 해당이 되죠. 네, 그것만 보고도 알 수가 있겠죠. 3세대. 3세대에서 지금 뭐가 나온 거예요? 네, 시 분할 처리가 나왔다 그거죠. 1세대 때는 무슨 처리였어요? 네, 일괄 처리였죠. 2세대 때는 뭐죠? 즉시 처리였죠? 네, 즉시 처리. 네, 즉시 온라인 처리다 그죠. 시 분할 처리는 뭐죠? 타임 쉐링 시스템이다 해가지고 시간을 분할해서 네, 처리하는 방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쪼개가지고 이만큼은 A, 이만큼은 B, 이만큼은 C 그런 식으로 나눠서 이제 처리하는 건데 이게 돌아가는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우리 인간이 좀 인지하기는 힘들어서 이 컴퓨터는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하고 있구나라고 느끼는 거죠. 컴퓨터의 클럭 펄스가 20억 분의 1초잖아요. 20억 분의 1초에 명령어 하나씩 처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어떠세요? 엄청나게 빠른 거죠. 네, 그래서 12번의 답은 3번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13번을 보세요. 컴퓨터의 처리 속도를 나타내는 단위가 올바르게 묶인 것은 그랬습니다. 일단 플롭스가 부동소수점을 이제 실행하는 횟수가 됩니다. 1초에 부동소점 연산을 실행하는 횟수. 부동소점이란 연산이라는 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수 연산에 비해서 어떠세요? 굉장히 복잡하죠. 실수 부분이 해당이 되고 또 소점 이하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 복잡한 연산을 얼마나 빨리 처리하느냐 컴퓨터니까 가능하다 그거죠. MIPS 나왔던 내용이죠. 1초에 100만 개의 명령어를 이제 처리한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헬츠가 있습니다. 헬츠. 네. 헬츠는 이제 클럭 펄스를 나타내죠. 그래서 이제 잘 짝지어진 것은 바로 이제 2번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14번을 가겠습니다. 컴퓨터 기억 용량의 단위 표현이 올바르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킬로 메가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죠. 한번 써볼까요? 네, 킬로바이트, 그렇죠? 그 다음에 메가바이트, 네,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킬로는 어떠세요? 2의 10승이죠. 메가는 2의 20승. 기가는 2의 30승, 2의 40승 이렇게 되는 거죠. 2의 10승 바이트, 2의 20승, 2의 30승, 2의 40승 바이트 이렇게 주어지게 되는 거죠. 혹시 잘못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이제 1번에 보면 1킬로 비트네요, 비트. 그러면 2의 10승이 킬로라는 자체가 2의 10승을 의미하죠. 그래서 2의 10승은 얼마예요? 네, 1024가 되는 거죠. 그래서 1024 비트다. 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메가는 얼마인가요? 메가는 2의 20승이 되잖아요. 2번 같은 경우 2의 20승이다 나와 있으니까 어때요? 틀렸다 그거죠. 2의 20승이다 그죠. 자, 3번은 기가면 1기가면 이제 여러분이 기가바이트다. 그러면 얘는 2의 30승 바이트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앞에 것에 비해서 2의 10승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서 그 말이 맞냐라는 거죠. 네. 메가 곱하기 2의 20승 곱하기 2의 10승하고도 같다라는 거죠. 2의 20승이 뭐예요? 메가죠. 그래서 메가 곱하기 2의 10승은 얼마죠? 1024죠. 그러니까 1024 메가다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3번도 맞는 표현이 됩니다. 자, 4번은 1바이트는 8비트다. 맞나요? 네, 맞죠. 여러분이 비트, 바이트, 워드, 필드 그 순서 있죠. 네. 니블은 몇 비트죠? 네, 4비트가 되죠. 네, 바이트는요? 네, 18바이트가 되는 거죠. 바이트는 18바이트. 자, 그런 용량의 단위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15번을 볼까요? 네, 15번. 자, 시스템 개발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이 그 언어 번역 과정에서 이제 나왔던 내용이 되죠. 그래서 언어 번역 과정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있나? 거기서 링커도 나오고 로더도 나오죠. 네. 자, 우리 인간들이 만든 프로그램을 뭐라 그러죠? 네, 원시 프로그램이다 라고 하죠. 소스 프로그램이다. 소스 프로그램. 그게 뭘로 바뀌어져야지 되죠? 기계어로 바뀌어져야 되죠? 네. 기계어로 바뀌어진 프로그램을 뭐라 그러죠? 네, 목적 프로그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영어로는 오브젝트 프로그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과 프로그램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연결. 자, 연결을 뭐라 그러죠? 링크라고 하죠. 그래서 이 하는 사람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링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편집 작업이 들어가줘야 되죠. 연결과 편집 작업, 즉 에디트 과정이 들어가줘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탄생된 것을 실행할 준비가 되었다. 그래서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이다. 자, 로드 모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이것이 어떻게 돼야 되죠? 주격장치에 올라가야 되죠. 그래서 로더의 역할은 주격장치에 프로그램을 올려보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비로소 실행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가 작성된 원시 프로그램이 목적 프로그램으로 바뀌는데 누구에 의해서? 번역기에 의해서. 번역기의 대표적인 거 컴파일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 편집기에 의해서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은 되고 그게 주격장치에 올라가서 비로소 프로그램이 실행된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서 링커라는 것은 뭐냐? 연결시켜 준 거다. 그죠? 다른 부 프로그램을 연결한다든지 또는 다른 모듈을 연결한다든지 그런 연결.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있는 로더의 역할은 로더의 역할 여러분 4가지가 있었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역할은 주격장치의 적재의 역할입니다. 로더. 자, 디버거다라는 것은 뭐냐면 오류를 탐지하는 것을 말을 하는 거죠. 오류를 찾아내는 것을 우리는 디버거 한다라고 합니다. 자동으로 교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4번째 컴파일러는 뭐죠? 번역기죠. 번역기가 하는 주된 목적은 뭐예요? 소스 프로그램, 그죠? 고급 언어로 작성된 거를 기계어인 목적 프로그램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컴파일러의 역할이 됩니다. 자, 16번 보겠습니다. GIGO란 무슨 뜻입니까? 그랬어요. GIGO가 무엇일까? 라는 거죠. 네, 한번 써볼까요? GIGO. 자, GIGO는 가베이지다. 그죠? 가베이지. 가베이지인, 가베이지 아웃이다. 이건 뭐예요? 가베이지가 무슨 뜻이죠? 쓰레기라는 뜻이죠. 그래서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온다. 그죠? 나쁜 데이터가 들어가면 결과가 나쁘게 나온다. 반대로 말한다면 좋은 데이터가 들어가면 결과값이 좋아요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잘못된 데이터가 나오면 누구 탓이다? 바로 인간이 잘못된 데이터를 넣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컴퓨터는 스스로 고치는 기능, 창의적인 기능 그런 게 없는 거죠. 예, 넣은 대로 결과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넣은 대로. 네, 그래서 이거는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수동성을 의미한다. 그렇죠? 컴퓨터의 수동성이다. 네, 자, 이거를 의미한다 그거죠. 네.
그래서 또 다른 걸로는 뭐냐면 무결성, 정확성을 의미한다. 그죠? 정확성. 정확성을 다른 말로는 뭐라고 말을 하죠? 무결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GIGO가 이제 가지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네, 그래서 16번의 답은 1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17번입니다. 펌웨어에 관련이 없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그랬는데요. 우리가 이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이제 구분을 하죠.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두 개로 구분을 하면, 그죠? 네, 하드웨어라는 것과 자, 소프트웨어로 구분을 하죠. 네, 그죠? 네.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 하드웨어를 직접적으로 제어하는 게 좀 없을까라는 거, 소프트웨어를 없을까? 물론 있겠죠. 근데 하드웨어적으로 구현을 해버리면 수정하기가 힘들어요. 기계로 납땜질을 하기 때문에 일단 비용도 들고 수정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을 하면 일단 비용을 절약할 수가 있고 또 언제든지 수정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드웨어를 직접 제어하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바로 펌웨어가 됩니다. 펌웨어. 네. 그래서 이 펌웨어는 하드웨어 쪽에 있기 때문에 고속 처리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롬바이오스다. 롬바이오스가 여기에 해당이 돼요. 롬이고요. 네, 롬은 어떠세요? 기억된 내용이 지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바이오스다. 바이오스가 뭐죠? 네. 베이직 인풋 아웃풋 시스템이다라는 거죠. 기본적인 입력과 출력을 이제 담당하는 것이다. 그죠? 이것도 펌웨어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자, 4번에 마이크로 프로그래밍입니다. 네. 자, 이거 마이크로 프로그래밍을 해서 이제 넣게 되는 겁니다. 소프트웨어적으로. 근데 3번에 있는 EDO 램이죠. 안 들어봤어도 끝에 뭐가 붙었어요? 램이 붙었어요. 램. 이 램이 붙으면 램에 저장된 내용은 전원이 꺼지면 어떻게 되나요? 내용이 다 없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펌웨어와 관련이 없다라는 거죠. 펌웨어는 이제 하드웨어를 직접적으로 제어하고 내용이 이제 되도록이면 안 바뀌어지는, 네, 내용이 지워지지 않는 그런 비휘발성 소자가 이용이 되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를 볼까요? 네. 자, 18번 문제 보면 지금 뭐가 나왔냐면 컴퓨터를 구분을 했어요. 우리가 컴퓨터를 구분을 하는데 뭔가 구분을 한다 그러면 기준이 있어야 되죠. 무슨 기준으로? 자, 여러분 반에 있는 학생들을 두 부류로 나누시오. 성별, 남과 여로 나눌 수가 있고 키 큰 사람, 키가 뭐 160 이상, 160 미만 그런 어떤 조건을 가지고 나누게 되죠. 디지털이다, 아날로그다 나누는 기준은 무엇이냐면 데이터 취급 방법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 겁니다. 네. 네, 데이터 취급 방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아날로그다, 디지털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이다, 컴퓨터가 디지털이다, 아날로그다 구분을 하는데 그러면 디지털 컴퓨터는 무슨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거죠? 네, 안 바뀌는 거, 네, 문자, 숫자, 일단 정형화된 것 이런 것들을 입력에 사용이 되고 출력도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아날로그는 어떠세요? 연속적인 거, 연속적인 물리랑 네, 이런 것들을 입력으로 사용이 되는 거고 얘는 무슨 회로를 사용을 해요? 논리 회로. 아날로그는 이렇게 증폭 회로를 사용을 하죠. 네, 얘는 논리 회로를 사용을 하고요. 얘는 증폭 회로를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차이점이 있죠. 됐나요? 네, 크게 큰 차이점을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번을 볼까요? 문자, 숫자, 부호, 그 다음에 길이, 전압, 전류 맞죠? 2번 회로도가 논리 회로, 증폭 회로 맞죠? 정밀도는 어떤 게 더 자세하게 볼 수가 있냐?
부동중 소수점 연산을 한다. 정밀도가 어디가 더 높아요?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컴퓨터가 무엇이죠? 디지털 컴퓨터죠. 이게 바로 정밀도가 더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대신 얘는 속도가 어떠세요? 더 빠르다. 왜냐하면 단순한 작업을 많이 하니까 결과가 바로 나온다 그거죠. 디지털 컴퓨터는 프로그래밍이 필요합니다. 네, 프로그램 필요합니다. 네. 네, 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됐나요? 자, 19번 문제 볼까요? 네, 정보화 시대에 있어서 정보화의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우리도 이제 IT 시대다, 정보화의 시대다라는 거죠. 네, 정보가 뭐죠? 정보. 정보는 어디서부터 나와요? 데이터로부터 나와요. 데이터를 수집, 가공, 정리해가지고 유용한 것으로 가공, 처리해서 보여주는 게 바로 정보화다라는 거죠. 정보라고 하는 거죠. 정보화 시대 할 때 정보는 뭐냐? 누가 얼마나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달라진다. 지금 세상에서 가장 비싼 가치는 바로 정보다라는 거죠. 우리가 산업사회를 거치고 농사를 짓는 그런 시대를 거치죠. 농사 짓는 시대에서는 뭐가 가장 부자였어요? 쌀이 많은 사람이 부자였다고 하죠. 그러다가 이제 공장 그런 시대가 오면서 공장에 관련된 게 이제 됐죠. 지금은 뭐요? 정보화 시대다 그죠. 누가 얼마나 정확한 데이터를 빨리 습득해서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정보화 시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 처리를 효율하게 생산 활동을 높인다.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 처리 활동이다. 정보 제공 등 서비스 활동을 촉진한다. 정보 행위를 의도적으로 행해서 정보 가치를 높이는 활동이다.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보의 가치가 현대 지금 사회의 이제 의미다라는 거죠. 4번이 되겠고요. 자, 20번에 보겠습니다. 네, 자료 처리를 위한 단계적인 분석 활동 순서가 올바르게 나타낸 것은 그랬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문제를 처리할 때는 어떠세요? 자료가 발생이 되면은 수집하고 분석하고 처리해가지고 활용을 하는 거죠. 수집, 분석, 처리. 항상 이 과정은 이제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죠. 그래서 3번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21번 문제를 볼까요? 네, 하나의 컴퓨터에 다수의 사용자가 다수의 작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데이터 처리 방식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여러분이 이제 여러 개의 작업을 처리한다라고 했는데 핵심은 뭐냐면 맨 앞에 있는 문장을 보세요. 하나의 컴퓨터에서 그랬어요. 하나의 컴퓨터가. 네. 자, 1번에 다중처리다라는 것은 뭐죠? CPU가 여러 개 있는 것을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의를 해보면 뭐가 있냐면 다중 프로그래밍이 있고 또 우리가 다중 처리가 있죠. 그렇죠? 네. 다중 프로그래밍은 어떠세요? CPU가 한 개죠. 다중 처리다 그러면 어떠세요? CPU가 여러 개를 말을 하죠. 그래서 CPU 한 개가 여러 프로그램을 처리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다중 프로그래밍이라고 하고 다중 처리는 이제 여러 개의 CPU가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처리하는 것을 말을 하죠. 그다음에 시분할 처리입니다. 네, 시분할 시간을 분할해서 처리한다. 우리 인간이 그 시간이 너무 빨리 넘어가는 것을 이제 못 느끼니까 여러 개의 일을 처리하고 있는 것처럼 느낀다. 다수의 작업을 동시에 처리하는 것처럼 느낀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2번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3번에 분산 처리다라는 것은 뭐죠? 하나의 일을 여러 대의 컴퓨터가 나눠서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분산 처리 시대인 거죠. 네트워크에 대한 발달로 이런 게 가능해진다. 4번에 일괄 처리다. 일괄 처리는 우리가 이제 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배치 처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뭐죠? 모아두었다가 처리하는 방식이다라는 거죠. 자, 우리 생활에서 모아두었다가 처리하는 방식 뭐가 있죠? 예를 들면 월급 계산이라든지 뭐 전기세 계산, 도시가스 계산 이런 것들을 모두 말을 하게 됩니다. 네. 자, 되겠죠? 네.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컴퓨터 개요적인 문제를 마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